안녕하십니까. 저는 파나셀바이오텍 대표이사 최승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줄기세포, 그 다음에 또 NK세포, 이 두 가지가 정확히 뭔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줄기세포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인체 내에서 이제 어떤 뭐 질환을 치료하는 어떤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치매가 심하다든지 또는 뭐 파킨슨병이 있다든지 이런 뇌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제 줄기세포를 투여를 하게 되면 그 줄기세포가 그 뇌 안에 있는 아밀로이드 같은 그런 그 치매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인자들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밖으로 이제 내보내는 역할에 의해서 이제 그런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밝혀졌고, 거기에 따른 임상 실험을 많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줄기세포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노화 과정에 따르는 어떤 우리 몸의 여러 가지 퇴행성, 그런 것들을 이제 복구시켜주는 일종의 항노화 과정이 이제 주로 포커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NK세포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암에 걸렸을 때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보통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1세대라고 그러죠. 이제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과연 이제 수술을 잘 했으면은 이 사람이 이제 항암 치료에 이제 어떤 게 좋은 항암제가 들어 있는지, 또는 이제 항암제 어떤 게 잘 됐는지 이제 항암제를 선택하는 과정이 있겠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중입자라는 치료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일종의 이제 방사선을 이용한 치료인데, 그런 중입자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뭐 방사선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뭐 중입자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좋은 방사선 치료 기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것,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1세대라고 한다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모 제약회사에서 나와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뭐 간암 치료제 중에서 표적을 정해서 이제 암을 치료하는 이제 표적 치료제가 있겠죠. 표적 치료제를 우리가 2세대로 한다면은 3세대 치료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암 치료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관문 치료제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암세포가 있게 되면 암세포가 자라면서 이제 일종의 이제 어떤 방어막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방어막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가 그 암세포의 어떤 타겟을 정확하게 이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암세포인지 아니면은 이게 일반 정상세포인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구분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쉽게 얘기하면은 암세포가 있다면 암세포 주변에 어떤 어떤 배리어가 있어서 그 배리어를 벗겨내는, 이제 그 배리어를 없애주는 그런 치료제, 그걸 우리가 관문 치료제라고 하는데, PD1, PDL은 이니비터라고 해서 그런 치료제들이 나와 있는 게 최근에 이제 많이 나와 있는 뭐 키트루다 또는 옵디보 이런 약들입니다. 예전에 아마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흑색종에 걸려서 결국은 이제 말기 암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키트루다를 이용해서 이제 완치된 케이스가 보고가 됐었고,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세포 치료제 중에서 대표적인 게 T세포죠. T세포가 있고 NK세포가 있는데, T세포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암세포가 있으면 어떤 조건 하에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면역성이 있어서 내 몸에 들어와 있는 어떤 암세포는 내 몸 안에 있는 T세포가 직접 공격해서 죽일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T세포를 이용해서 치료한다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내 몸 안에 있는 그 T세포를 대량 증식을 해서 이거를 다시 우리 몸 안에 넣어주어서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가 현재도 개발돼서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T세포는 이제 면역 폭풍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면역 폭풍이라는 건 결국은 과다 면역을 일으켜서 결국은 그 면역체가 우리 몸을 다시 공격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어서 이거를 모든 환자들에게 적용해서 쓴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NK세포인데, NK세포라는 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바이러스나 이제 세균을 초기에 직접 제거하는 효과도 있고요. 특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건 이제 암세포에 이제 직접 작용을 해서 이제 암세포를 직접 제거를 하는 건데, NK세포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항원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량 증식을 해서 그 환자에게 넣어준다 하더라도 이제 부작용이 이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있고요. 또는 또 하나 중요한 점 뭐냐면 암세포, 그러니까 암이 우리 몸에 많이 그 확장돼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NK 세포의 숫자도 적지만 NK 세포의 그런 활동성, 액티비티가 굉장히 저하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본인의 NK 세포가 잘 자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세포주라고 해서 NK를 이제 외부에서 우리 공급을 받아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NK죠. 다른 사람의 면역 세포인 NK 세포를 이제 따로 우리가 추출을 해서 이제 그 세포로 이제 이거를 대량 증식을 해서 이걸 다시 그 환자의 몸에 넣어주는 이제 그런 치료가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NK 세포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게 아니더라도 남의 거라 하더라도 이제 순도가 높으면 NK의 순도가 높으면 이제 암 환자들한테 직접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 그림은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 혈관 안에 이제 이렇게 암세포들이 자라게 되면 암세포들이 이렇게 점점점 자라게 되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제일 먼저 NK 세포가 직접 암세포를 이제 찾아낸 다음에 암세포에 이제 구멍을 냅니다. 이렇게 구멍을 내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구멍을 낼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퍼펄이라는 물질을 넣어서 이제 구멍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효소나 이온들을 집어넣어서 암세포를 이제 터뜨려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 광학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 이게 이제 암세포가 되겠고 요게 이제 NK 세포가 되겠죠. 암세포를 공격하는 그 모양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건데 NK 세포가 이제 암세포의 그 구멍을 이제 뚫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구멍을 뚫은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있는 효소를 집어넣어서 암세포를 이제 파괴시키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이제 파란 색깔이 NK 세포고 파란 색깔의 세포가 NK 세포고 이제 빨간 게 암세포인데 암세포가 있을 경우 이제 NK 세포가 직접 이제 NK 세포가 이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찍은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이제 NK 세포를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제 치료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제 이런 환자가 있습니다.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그런 NK 세포의 그 구간을 이제 500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정상적인 그 NK 세포의 숫자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환자가 그 당시 26살이니까 20세가 넘으면 NK 세포가 한 6에서 37% 정도 있으면 이제 정상으로 보는 건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6.8이니까 NK 세포 숫자적으로는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활동성 NK 세포 액티비티를 보면은 이제 100 미만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0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면역 상태가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뭔가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 환자가 NK 액티비티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저희가 한번 그 이 환자를 대학으로 간혹 보내서 검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 환자가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예전에 저희 직원이었는데 굉장히 젊은 아가씨였죠. 그런데 NK 액티비티가 100 미만으로 나와서 정상적인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 보내서 검사를 해봤더니 그 이제 암이 다 번져서 폐로도 갔고 그다음에 뭐 식도, 기관지, 그다음에 간 이렇게 다 퍼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2016년 12월 달에 이제 검사했던 건데 이 환자가 그때 이제 NK를 두 차례인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시술을 했었죠. 두 차례인가 시술을 하고 나서 2017년 2월 달이니까 이제 한 두 달 정도 지났죠. 두 달 정도. 두 번 정도 NK 시술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현재 수치는 이제 한 1900, 정상인이 한 500 정도 이상이면 이제 정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정상 이상, 정상에서 4배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 정도 수치면 이제 충분히 어떤 물론 이걸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수치면은 이제 어떤 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단계는 이제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검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혈중 내에 있는 비혈구 DNA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정상이 보면은 이제 40 플러스 마이너스 20, 그러니까는 이제 20 이하거나 60이 넘지 않으면 정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양성이 90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혈중 내 비혈구 DNA 농도가 90이 넘으면 90 나노그램 퍼 데시리터니까요. 90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 유전적으로 뭔가 좀 그 돌연변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양성이라는 거는 현재 암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 관련된 그 메틸레이션 검사가 있는데 정상은 2개 미만인데 이 환자 이제 보통 양성이라고 하면 11개 이상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환자가 이제 피 검사를 통해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분석을 했는데 그 혈중 비혈구 DNA 농도가 90이 넘었고 또 메틸레이션이 뭐 5만에서 한 12개 이상, 뭐 11개 이상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암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 검사에서 이제 부합된 경우에 환자를 검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뭐 유방암 뭐 1기, 유방암 염기 이렇게 나와 있는 환자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검사에서는 실제 뭐 우리가 이제 그 튜머 마커라고 하죠. 이제 그 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을 찾아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CEA라는 게 올라갈 수 있고 뭐 난소암일 때는 뭐가 올라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걸로 검사를 했을 때 정상인 경우에 이걸로 검사를 해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수치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암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검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전자 검사가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난소암일 때는 뭐가 중요하고 뭐 폐암일 때는 뭐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유전자 검사 분석은 한동안은 또 우리가 검사를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너무 그 환자의 어떤 그런 그 과도한 불안 심리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해서 이런 검사 중에서 어떤 부분, 예를 들어서 P5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제 일종의 억제 유전자인데 암 억제 유전자인데 P53의 어떤 그 유전자적 변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이 환자가 이제 암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 암을 억제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대단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다시 얘기하면은 그럼 반드시 P53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암으로 되고 P53의 그런 변형이 없는 사람들은 암이 안 되고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검사를 통해서 너무 이제 과도하게 어떤 암에 대해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 해서 이제 한동안은 이런 검사가 이제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일종의 이제 규제가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또 뭐 일부 그런 그 유전자를 검사하는 그런 그 기관이라든가 또는 대학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검사들을 이제 시행하고 있다는 거는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